골다공증 검사는요, 폐경 그리고 연령 기준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의 여성 그리고 70세 이상의 남성이 골다공증 검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의 질환이죠. 그래서 50세 이후부터서 65세 사이는 고위험 요소가 있으면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인 저체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과거력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 또는 40세 이전에 자연 폐경이 된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지컬 메노포즈죠. 그래서 바이레터럴 오프렉토미를 해버린 경우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 결핍이 될 테니까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40세 이전의 폐경은 우리가 프리머처 메노포즈라고 하죠.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경 전이라 하더라도요, 1년 이상 모월경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타 검사 대상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는 됩니다.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는 질환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약물을 그러면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것이죠. 이렇듯이 2차성 세컨더리 오스티오포로시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질환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이 경우는 다 보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2차성 골다공증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외상성 골절의 경우에도 검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비외상성 골절, 그것은 non-traumatic fracture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는 from standing to ground 레벨입니다. 선자세에서 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러한 골절의 과거력이 있다 그러면은 꼭 한번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골밀도 검사로 하게 되죠. 골밀도 검사는 우리가 DXA 검사라고 하죠. 쓰기는 그렇게 써도 발음은 덱사 검사라고 합니다. 덱사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스파인하고 힙을 프록시멀 피머를 찍게 되죠. 그래서 스파인의 L1부터 L4까지 골밀도를 측정하게 되고, 이게 T-스코어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T-스코어가 낮은 것 두 개를 평균해서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멀 피머에서는 피머 넥 경부하고 토탈 힙 두 군데에서 골밀도가 낮게 나오면 골다공증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스파인에서 낮은 두 군데 평균값 또는 프록시멀 피머에서 피머 넥과 토탈 힙 세 군데 중에서 하나라도 T-스코어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TL 스파인, 소라코 럼바 스파인을 찍어보는 것인데요. 의외로 스파인에 골절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하이면서 스파인에 이미 골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증 골다공증이죠. Severe osteoporosis 진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T-스코어가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골절이 있으면 골다공증 검사도 보험이 되고 골다공증 약제도 보험으로 쭉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인 척추 골절은요, 실제 방사선학적 척추 골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스파인에 골절이 생겼는데 병원을 찾는 환자는 4사람 중에 한 분만 병원에 온다고 하니까요.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TL 스파인을 꼭 찍어서 프랙처가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의 병인데요. 폐경 전 여성 그리고 50세 이상의 남성 또는 소아 청소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러면은 T-스코어로 하지 않고요. G-스코어로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하면 below the expected range for age 이란 말을 사용해서 연령 기대치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때는
대부분 세컨더리 오스티오포로시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제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했거나 했었을 때, 추적 검사를 한다거나 했었을 때 뼈가 튼튼해졌는가 보기 위해서는 골 강도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골 강도라고 하는 것은 골 밀도하고 뼈의 질의 합입니다. 즉 bone quantity, bone quality 합이 bone strength입니다. 근데 임상에서는 뼈의 질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뼈의 양, 골 밀도를 측정을 하고 좋아졌는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골 밀도하고 bone turnover 마커인 골 표지자를 대개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골밀도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골밀도 검사는 치료하고 나서 1년 단위로 추적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상 골밀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2년 간격으로 2년 후에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치료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에 골밀도 검사가 있다면 6개월 후에 좀 빠르게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골 표지자는 이 골다공증 환자의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 리모델링 사이트에서 본에 흡수하고 뼈의 그 생성을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골 표지자는 골 흡수 표지자로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C-텔로펩타이드입니다. CTX이고요. 골 형성 표지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P1NP입니다.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 흡수, 골 형성 표지자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검사를 할 때 바이타민 D와 칼슘을 같이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턴오버 마커의 보험 기준은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1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약제를 사용한다면 검사하는 것이 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서는 1년에 2차례씩 보험이 됩니다. 반면에 골 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이죠. 그 점이 좀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타민 D는 이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치료하기 전에 한 차례 검사하고요. 바이타민 D를 투여한 다음에 칼슘과 바이타민 D 제제가 혼합되어 있는 제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약제를 사용한 다음에 3 내지 6개월 후에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D는 1년에 2차례 보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를 우리가 측정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바이타민 D 부족, 바이타민 D inadequacy가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골밀도 검사를 할 때 바이타민 D를 같이 측정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는 피부에서 만들어지죠. 바이타민 D2, D3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간에서 한 차례, 그리고 신장에서 또 한 차례 하이드록시데이션이 되어서 125 디하이드록시콜 칼시페롤이 되었을 때 칼시트리올이라 하죠. 이것이 액티브 폼인데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인 칼시페디올을 측정하게 되고, 이게 30 이하면 바이타민 D inadequacy 부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서 알 수 있듯이 간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액티브 바이타민 D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랄지 말씀드린 세컨더리 오스티오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 결핍과 관련된 바이타민 D 데피션시 리키스, 바이타민 D 데피션시 오스티오말라시아, 그 다음에 위장 장애 등이 있어서 바이타민 D 흡수가 어려울 때 등등 바이타민 D 레벨을 임상에서 측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